나는 76세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6살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한 그 말, 정말 진심이었어요.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했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었을 때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직원도 여러 명 두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는 더더욱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고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잘 벌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사업도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0년 전에 완전히 정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힘든 건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떠난 거였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그만.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봤지만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딸은 시댁 일로 바쁘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혼자서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간식을 좀 사가지고 갔어요. 별거 아닌 거였어요. 마트에서 산 과자 몇 봉지.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고맙습니다 하면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식을 사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아내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김만식이라는 저보다 2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만식이 어르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은 간식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비싼 과일이며 떡이며 한 번 올 때마다 몇만 원어치씩 사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건 만식이 어르신이 저한테만큼은 정말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하는데 저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이 들어서야 처음 만난 사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로당에서 화투 칠 때도 제가 끼려고 하면 나는 그만할래 하시고 일어나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로당에 봉사활동 오시는 젊은 처자가 있었거든요. 그 처자 이름은 수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한 달에 2~3번씩 오셔서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한 청소도 해주시고 그런데 유독 저를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혈압약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친손녀 같았어요. 제가 혼자 사는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밑반찬 좀 만들어 드릴까요? 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없어진 후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경로당 가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수정이가 올 때면 제가 미리 준비해서 간식도 더 좋은 걸로 사가지고 가고 수정아 이거 먹어봐 하면서 권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아이고 할아버지 수정이한테만 잘하네 하면서 농담 삼아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수정이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가 만식이 어르신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뽀뽀까지 하면서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면서 다시 봤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수정이가 만식이 어르신 볼에 뽀뽀를 하고 안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정이가 저만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식이 어르신과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질투심도 났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속은 기분이었어요. 수정이가 저를 챙겨준 건 그냥 봉사활동의 일부였을 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식이 어르신에 대한 감정도 더 나빠졌어요. 원래도 저한테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수정이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 질투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기분을 토로할 수라도 있을 텐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며칠 후 경로당에 갔을 때도 수정이를 보는 게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큰둥하게 대답하게 되고 그런데 만식의 어르신은 더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수정이 옆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식의 어르신의 인기를 떨어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기회는 금방 왔어요. 어느 날 만식의 어르신이 경로당에 안 왔을 때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다가 슬쩍 말을 꺼내봤어요. 만식이 형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면서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하니까 글쎄요. 수정이한테 너무 들러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르신들도 맞아 하시면서 동조하시더라고요. 나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젊은 여자한테 저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요. 한번 시작되니까 계속 이어졌어요. 만식이가 수정이 올 때만 부산스럽게 굴어 평소에는 그렇게 간식도 안 사오다가 수정이 올 때만 좋은 걸 가져와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만식이 어르신이 수정이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뽀뽀하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수정이까지 곤란해질까 봐서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이 알아서 상상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만식이 어르신이 뭘 해도 다른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더라고요. 간식을 가져와도 또 가져왔네 하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하시고 만식이 어르신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만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끔 제 쪽을 힐끗힐끗 보시는데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만식이 어르신도 소외감을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나오는데 만식이 어르신이 저를 따라왔어요. 잠깐만 하시면서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만식이 어르신이 정말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정이한테 뽀뽀한 게 무슨 잘못이냐? 내 딸이랑 뽀뽀하는 게 뭐가 나빠?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수정이가 만식 어르신의 딸이라니? 수정이한테 들었다. 봉사활동 갈 때마다 너가 그 애한테 치근덕댄 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라봐. 만식이 형님이 할아버지를 밀쳤어.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른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식이 어르신 편을 드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만도 하지 자기 딸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딸이라고요? 수정이가 만식이 어르신의 딸이었다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정이는
분명히 저한테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정이는 하고 변명해 봤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뭔 소리야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굴지 말어 이런 말들만 들렸어요. 만식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완전히 만식이 편을 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에워싸고 밀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늙은이는 경로당에 오면 안 돼. 젊은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한 분이 저를 밀치시더니 다른 분들도 따라서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누군가 제 등을 발로 밟았어요. 어르신들,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동년배 어르신들한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경로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아들이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그 아들이 하필이면 그 순간에 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더니 정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어르신들을 밀치고 들어와서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만식이가 그제서야 나서더라고요. 아들분,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우리 딸한테 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아들이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날 아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수정이를 친손녀같이 생각했을 뿐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내일 제가 경로당에 가볼게요. 다음날 아들이 경로당에 삼계탕을 20마리나 사가지고 갔어요. 어르신들한테 어제는 시끄럽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저 할아버지랑은 엮이기 싫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저를 귀찮아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들의 돈이 헛되게 쓰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좀 더 조심하세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아들조차 저를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경로당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만식이었어요.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야, 박철수.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성까지 정확하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박철수. 맞지? 영고등학교 2학년 3반.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제 이름과 학교를 알고 있는 거죠? 혹시 만식이 너 김만식이냐? 그래, 맞아. 이제 기억나나? 50년이 넘은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집도 부자였던 김만식. 그리고 매일 저를 괴롭혔던 내가 그때 그 김만식이었구나. 맞아. 그때 생각난다.
너의 찌질한 모습 말이야. 만식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사업가로 성공했을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야, 근데 신기하네. 내가 사업해서 돈 좀 벌었다던데? 그래, 나름대로 성공했었어. 하지만 그때는 나타나지 않더라. 내가 너 찾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만식이가 저를 찾았다고요? 사실 네가 잘 나갈 때 한번 만나려고 했어. 그런데 너무 바빠 보이더라. 비서가 약속 잡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럼 왜 지금에서야? 지금은 딱 좋잖아. 너도 늙고 힘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보니까 딱 예전 같더라.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잘 나갈 때는 피하고 힘이 빠지고 외로워진 지금에서야 나타나서 다시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너 그때 왜 나를 괴롭혔어? 왜긴 재미있었으니까. 내가 얻어맞으면서도 대들지 못하는 게 정말 웃겼거든. 만식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매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때리던 만식이 제가 용돈을 가져오면 야, 돈 내놔 하면서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그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였어요. 더 끔찍했던 건 제가 돈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 날이면 만식이가 제 도시락을 빼앗아 갔거든요. 야, 오늘은 뭐 가져왔나? 하면서 도시락을 열어보고는 에이, 맛없겠네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고는 한두 숟가락 먹어보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먹으려고 빼앗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던 거죠. 제가 도시락을 빼앗기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 날이면 저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숨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차가운 수돗물을 배가 부를 때까지 마셔야 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집에서 도시락 싸주신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도시락 맛있게 먹었니? 하고 물으시면 네, 잘 먹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런 날들이 1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매일매일 만식이 얼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워서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새 신발을 신고 갔다가 만식이가 야, 그거 얼마 주고 샀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그 신발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냥 재미 삼아서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숙제를 열심히 해갔는데 만식이가 그걸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써서 제출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혼나야 했고요. 그런 일들을 50년이 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굴욕감과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남들이 놀 때 저는 공부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남들이 쉴 때 저는 일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만식이 그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식아, 이제 내가 당해볼 차례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가끔 만식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자식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성공한 후에는 동창회도 나가보고 옛 친구들도 만나봤어요. 혹시 만식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만식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만식이가 저를 찾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빴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피한 건지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늙고 약해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원통했어요.